모든 영상에 소개하는 내용들은 각자의 판단에 맡깁니다. 니 에이스 채널은 항상 모든 영상에 있어서 유료로 하는 것들은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무료로 하는 것들 역시 각자의 판단으로 선택해서 결정하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니 에이스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은 이 증상이 있다면은 절대로 여러분들 방치하면 안 되는 건강 상식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요번 시간 방치하면 무조건 안 되는 이런 질병들에 대해서 한번 볼 건데요. 무조건 병원에 가야 하는 7가지 증상이라고 제가 써놨는데 진짜 이 증상들이 여러분들 그냥 초기 증상일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간과하시면 안 되고요. 꼭 뭔가 조치를 하셔야 됩니다. 간과 절대 안 되고 어떠한 조치라도 하셔야 되니까 참고하셔가지고 한번 빠르게 여러분들이 조치를 해보시기 바라고, 어떤 증상들이 있는지 먼저 하나씩 확인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휴대폰에 발열이 심해지거나 통화가 먹통일 때 서비스 센터를 찾아가서 휴대폰 검사를 받아요. 그쵸? 휴대폰을 쓰다가 배터리가 갑자기 방전되거나, 그쵸? 사용한 지 1년도 안 됐는데, 그쵸? 이런 증상이 생길 수도 있고, 이런 증상들 그냥 계속해서 방치하거나 놔뒀을 때 갑자기 휴대폰이 펑 하고 터지는, 폭파하는 이런 사고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작은 증상이 일어날 때 이런 거를 간과하게 된다면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이런 증상을 발견했다면은 큰 사고로 이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증상을 발견을 하고 요번 시간은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할지 이런 것까지도 한번 말씀드려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얘기하기 전에 우리의 몸도 똑같아요. 몸의 건강에 대해서 이 이상 증상이 일어났을 때 넌 왜 조금만 아파도 병원에 가야 병원에 가냐 이러면서 눈치를 줘요. 보통은 아마 회사가 그럴 거예요. 또는 학교, 학원 이런 데서 많이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근데 이런 눈치 보느라 병원을 가지 않고 방치해뒀을 때는 큰 질병으로 발전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 좀 주의를 하셔야겠죠. 왜냐면 결국에는 학원, 회사, 학교는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농땡이 핀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이런 것들 그냥 간과하고 있다가는 괜히 질병이 더 커져요. 그러면은 결국 여러분들의 건강은 그 누구도 책임져 주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건강, 내 건강은 내가 지켜야 하기 때문에 이번 시간은 요거 방치하면 심각한 질병을 초래할 수 있는 몸의 작은 증상들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다크서클입니다. 물론 저도 다크서클이 많은 편인데 발견하게 되면은 보통 이런 얘기를 해요. 야, 밤에 너 뭐 했냐? 이런 소리를 많이 하는데, 보통 다크서클 같은 경우에는 피곤한 상태일 때 혈관이 이제 늘어나요. 혈관이 이제 늘어나면서 비치는 부위가 많아지고, 그다음 피곤한 상태로 인해 가지고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는 이런 현상을 얘기해요. 그래서 다크서클이 많이들 생기는데요. 충분한 휴식 그리고 수면을 취해주고 잠깐이라도 누워 있으면서 눈가를 온찜질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다크서클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손가락의 색이 변하는 건데요. 이 손가락을 우리가 이렇게 손가락이 이렇게 있어요. 보통은 막 꾹 뭔가를 잡고 있거나 쥐고 있거나 할 때 여기가 막 하얘지죠. 이쪽 부위가 이렇게 하얘지는 현상. 이게 보통은 그래요. 우리가 고무줄로 손가락을 막 이렇게 한 두세 번 겹쳐서 묶어놔요. 그럼 여기가 하얘지면서 점점 뭔가 검붉어지는 이런 현상까지도 볼 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처음에는 하얘지는데 혈액순환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혈액이 순환하지 못해서 하얗게 되는 현상을 말하는데, 평소에 이런 자극이 없었는데 그냥 가만히 있는데 손가락이 전체가 하얗다 이런 상태라면은 레이노이드 증후군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 보통은 찬물에 손을 넣었을 때 색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근데 이런 증상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병원에 한번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별로 좋지가 않은 현상이라 가지고요. 병원에 한번 가보시는 게 좋고요. 자, 이명현상입니다. 보통 군대에서 많이 이제 그러죠. 사격하기 전에 이명현상 이런 게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따로 해라, 이래서 따로 별도 조치를 취해 주시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이명현상은 귀 속에서 소리가 들리는 증상을 얘기하는데요. 삐 보통 이런 소리가 날 거예요. 스트레스를 받거나 일시적으로 큰 소음을 들었을 때, 우리가 사격 같은 거 할 때 사격 개시 안에 빵빵 하잖아요. 그럼 삐 소리가 들리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런 경우에는 이명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 보통은 이 현상이 근데 하루 이틀 이런 게 아니라 아니면 종종 되는 경우도 있고 지속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런 경우에는 뇌종양, 뇌이염,
청력 저하, 어지럼증 등의 걸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증상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병원에 내원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 내용은 흐릿한 시야입니다. 아무 이유 없이 갑자기 눈의 시야가 흐릿해지는 이런 경우가 생긴다면 근시와 난시를 의심해 볼 수가 있어요. 계속 방치하는 경우에는 근시와 난시가 발생을 해가지고 일상생활에서 눈을 사용하기 불편해질 수 있기에 반드시 안과에 내원을 하셔야 된다는 거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눈이 뿌옇거나 떠다니는 얼룩, 세균 등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눈에 보이는 경우가 있을 텐데 간혹 눈앞에 먼지, 세균, 벌레 등 막 까만색 뭐가 이렇게 보인다던가 내가 눈이 여기 얼굴 있고 이렇게 눈이 있어요. 눈으로 이렇게 바라볼 때 뭔가 이쪽에서 막 뭐가 검은 게 막 왔다 갔다 거린다거나 이런 게 있으면 이거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자, 이런 현상은 보통은 노화가 생길 때 자연스러운 현상이기도 한데 잦은 경우, 이런 경우가 나는 나이도 많지 않은데 잦은 경우에 시력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방치하는 경우에는 또 백내장이나 망막혈관 파열 그리고 포도막염 등의 질환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안과에 방문을 해주시는 게 좋겠다라는 거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내용입니다. 눈꺼풀 떨림. 아마 요거는 저도 좀 경험을 해봤던 부분이기도 해요. 제가 한때 겪었던 부분인데 저도 한 6개월 정도 시달렸던 것 같아요. 근데 금방 없어지겠지 했는데 조금씩 완화가 되는가 싶었는데 요거 진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눈 주변이 흔들리고 근육 떨림을 느끼면서 불편함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보통은 마그네슘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요. 보통 마그네슘을 좀 채워주려면 바나나 같은 걸 잘 먹어주면 좋긴 합니다. 면역력 저하 그리고 과로, 스트레스가 원인인데 저는 이 바나나, 마그네슘 섭취 이런 거보다도 스트레스하고 과로 요게 주 원인이었던 것 같아요. 잠을 충분히 자니까 그때부터는 회복이 되더라고요. 그때는 제가 하루에 한 3시간에서 4시간 정도밖에 잠을 못 잤을 때 같아요. 그 2시간인가요? 2시간 잘 때도 있고요. 아무튼 그럴 때였는데 지금은 그런 스트레스를 전혀 받지 않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스트레스가 좀 압박감이 있었어요. 과거에 다른 업무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아무튼 충분히 휴식을 취해주고 음주하고 흡연, 그 다음에 카페인 섭취 이런 거는 피해주는 게 좋습니다. 이런 경우에.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 내용입니다. 피부 벗겨짐 현상인데 솔직히 이거는 많이 있는 경우는 아니지만 종종 또 주변에서는 발견되는 경우도 있어요. 피부 표면이 갈라지거나 벗겨지는 증상이 있는 경우에 보통 비타민 D가 부족해요. 비타민 D는 보통 우리가 뼈와 관련이 있어요. 뼈, 칼슘이라고도 하죠. 칼슘. 이 비타민 D가 부족하면은 햇빛을 쬐일 때 생기는 이런 광합성으로부터 얻을 수가 있는데 대부분은 이 비타민 D가 부족한 사람들이 많아요. 특히 나이가 드신 분일수록 더 그런 게 있다고 하는데 왜 그러냐면 바깥 활동을 잘 안 하기 때문에 안 하려는 분들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비타민 D는 햇빛으로부터 광합성을 해가지고 이렇게 생기고 생성이 되는 건데 이게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왜 보통 한겨울에는 더 안 나가기 때문에 이렇게 하다가 어디에 탁 부딪혔어요. 모서리에 팍 부딪혔다라든지 뭐 벽에 부딪혔다 그러면 골절이 돼버리는 경우가 생겨요. 이 골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생기지 않게 하려면 비타민 D를 따로라도 섭취를 해야 되는데 보통 음식에는 연어, 계란, 우유 이런 걸 섭취해가지고 부족한 비타민 D를 보충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한번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7가지 현상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건강은 그래요. 우리가 간과하고 있을 때 비로소 관리하지 못했다라는 걸 느낄 수 있고 이 병은 항상 마음가짐이 이래요. 금방 괜찮아지겠지라는 이 마음가짐. 이게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은 나중에 크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평소에 일어나는 작은 증상이 우리의 몸에 시작이 될 수 있는 전조 증상이기도 한데요. 이번 영상에서 언급드린 내용들을 다시 한번 참고하셔가지고 건강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건강 체르이 아니라 건강 체크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 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리에이스 채널의 대표 리에이스였습니다.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에 궁금하셨지만 내가 시도해보기 어렵거나 시간 낭비하고 싶진 않고 새로운 제보를 해주실 분들께서는 아래의 주소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단톡방은 유튜브 검색창에 소통 창구를 개설했습니다. 검색해주시면 자세한 안내가 나오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리에이스였습니다.